안녕하세요. 동구청 청년작가 아트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청년 작가들을 모실 건데요. 그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 세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부로 나눠서 한 분씩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트라이브 첫 번째 1부를 맡아주실 작가님 박귀연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그런 거에 딱히 얽매이지 않고 지어주고 싶다 하셨고 제가 이름 뜻이 예쁘거든요. 어떤 뜻이에요? 별규의 빛날 현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저는 남자 이름 같아 보여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먼저 가져오신 첫 번째 작품명이 오늘도 평원. 작품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작품을 작업할 때 큰 키워드가 쉼이랑 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쉼이라는 주제를 갖고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원이라는 공간이 학부생 시절 작업할 때 있었다가 정원보다 더 규모가 큰 면적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섬으로 확장을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이라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의 작업입니다. 그러면 섬에서 쉬고 있는. 그쵸, 이제 혼자 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뭐 햇볕도 이렇게 햇살도 맞아보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튜브를 굳이 오리 튜브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항상 귀여운 요소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요. 근데 뭔가 그냥 튜브나 뭐 그냥 그런 것들보다는 오리 튜브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게 되면은 캐릭터 소품 같은 거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리 튜브를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귀여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녹색이어서 헐크인가? 특별히 이렇게 녹색을 왜?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휴식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그냥 평범한 피부톤을 가진 사람으로 그렸었는데 이제 졸업할 쯤 돼서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게 사람이 피부색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피부톤을 꼭 살구색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무슨 색으로 하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원래 녹색을 조금 좋아하기도 하는데 녹색이 편안하고 약간 자연 이런 의미를 가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섬에서 쉬면서 완전한 휴식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보고자 한번 피부 색깔을 바꿔보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작가님 작품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녹색이 많아요? 그러면? 네, 이제 녹색으로 해야겠다 한 시점부터 작업한 사람들은 녹색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앞으로도 아마 연두빛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헐크가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힘이 센 헐크. 그러면 지금 이 헐크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그린 겁니다. 근데 옷을 벗고 있어서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뭔가 그냥 저는 항상 그릴 때 저를 생각하면서 그려서 여자로 그려지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남자인가 보다 했는데 뒤에 이렇게 머리를 묶은 것 같아서 여잔가? 근데 또 이제 섬에서 휴식하는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고 그린 거지만 또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남자로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은 저희가 좀 가져 나오신 게 아니고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로잉 작업을 보고 아 이거는 좀 큰 작업으로 그려봐야겠다 해서 이런 네모난 정면에서 네모가 잘 보이는 왕 큰 나무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는 네 그루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위에 이렇게 저기는 커다랗게 그냥 녹색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나무가 한 그루가 네모나게 하나씩 잘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루가 나뭇잎이 자라면서 겹쳐지잖아요. 아.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큰 직사각형 모양으로 갖고 놓은 걸 보고 드로잉했던 작업이어서 이 작업 캔버스 옮길 때도 그것과 똑같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 그러면 그 나무 안에 다양한 것들은 뭐 나무 잎이나 뭐 이런 것들인가요? 네, 이제 잎을 그냥 나무로만 그리면은 심심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보고자 큰 잎들 막 그냥 색깔 다양한 잎, 동그라미 이렇게 개체로 보이게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저기 이제 산책하는 듯한 사람은 뭐 작가님 본인인 거예요? 네, 이제 역시 접니다. 그리고 뭐 풍선은 아닌 것 같은데 뭘 들고 가요? 저게 뭐예요? 지금 나비를 산책시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 저 파란 게 나비예요. 네, 이제 제가 나비를 산책시키는 장면을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섬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저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약간 아무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남의 시선이란 거를 무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편하게 쉬고 싶어도 뭔가 쉬는 것조차 SNS에 뭔가 자랑하려고 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그러지 않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아, 쟤 왜 저래? 싶은 상황들 뭔가 저렇게 하지 않는 건데 쟤는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싶은 그냥 상황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보통 나비를 산책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강아지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저도 나비라고 하니까 이게 나비를 어떻게 저렇게 산책을 어떻게 묶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뭔가 산책을 시킨다면 나비를 산책시켜 볼까 해가지고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때 같이 작업한 다른 작업들이 있는데 말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서핑을 하는데 그게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숲에서 풀을 타고 수핑하는 막 그런 요소라든지 뭔가 붉은 강에 검은 산 뭔가 인위적인 배경들에 놓여서 있는데 책을 편안하게 읽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의 상황들을 연출해 보려고 했던 작품과 같은 작업입니다. 그럼 저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파란 건 뭐예요? 바닥에? 저건 이제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거든요. 아, 이제 뭔가 음악이라는 요소를 눈에 보이게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시를 했을 때는 제가 저게 먼저 그린 다음에 오브제를 찾은 게 아니라 미리 실제 오브제를 찾은 다음에 그림에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했을 때는 그 작품 3점 안에 저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놓은 다음에 실제로 전시장에도 저 카세트 테이프를 같이 배치해서 거기다가 CD를 넣어서 음악을 틀어놨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작가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쉼, 섬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런 식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키워드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좀 더 많은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박규현 작가님 작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지금 인스타 계정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방문을 하셔서 다양한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작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방금 봤던 게 그 왕 큰 나무였는데 여기는 네모나무예요. 어떤 비슷한 아까 봤던 왕 큰 나무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제 왕큰 나무는 제가 직접 본 것을 그린 거라면은 네모나무는 이제 왕큰 나무를 그린 것을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이 네모난 나무들이 제 작업에 자주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그래서 그럼 이 네모나무라는 키워드로 작업을 더 해보자 해서 이렇게 네모나무 작업된 게 한 3점 더 있는데 오늘 일단 이렇게 2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연작처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는 비슷해요? 다? 다른 3점은 이것보다 이거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3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이제 보이는 이쪽에 왼쪽에 네모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에요, 열매예요? 저는 사실 그릴 때 장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긴 했었거든요. 그래, 저도 그래서 장미꽃인가?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전시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이거는 열매냐, 꽃이냐, 뭐 이게 뭐냐, 약간 이런 말들이 많았어서 이게 나는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해서 그냥 너네 보고 싶은 대로 봐라. 나는 이게 열매든 꽃이든 상관없고 네모나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과 같은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꽃인가? 무슨 장미나 이런 꽃이 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지라고 궁금했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네모나무는 오른쪽의 네모나무는 더 독특하네. 그렇죠? 여긴 지금 나무에서 쉬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풀이랑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뭔가 나무지만 잔디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의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무 중간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모나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이 누워있는 장소를 보면 나무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진짜 풀밭에 누워있는 사람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단순화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팔다리가 이렇게 막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약간 인형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뭔가 그냥 캐릭터적인 요소로 조금 더 작업을 하고 싶어서 뭔가 손발도 뭉뚱그려서 그리고 머리카락도 잔디로 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그냥 그리고 옷도 그냥 수영복 마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작품으로 좀 가서 볼게요. 이번 작품은 작품명이 빛이에요. 빛. 네. 이 가운데 빛, 이게 빛인가요? 어때요? 별? 이게 이제 별이 이제 빛나는 것이니까 빛이자 별인데. 본인 이름이구나.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본인 이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빛이라는 요소를 작품에 가져오게 된 계기가 빛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저희 주변에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존재. 제 작업에 지금까지 인물들이 항상 한 명이 등장한 거를 확인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혼자 있어? 조금 외로워 보이지 않아? 라고 피드백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작업한 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피드백을 듣고 외로움의 경계가 상대방이 생각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게 진짜 다르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라는 개념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그냥 혼자 있지만 이게 꼭 둘이 있어야지 둘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뭔가 나와 항상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들이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빛이라는 이런 딱 보여지는 객체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노을과 근데 작가님은 서양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우리 무슨 물레라고 하나? 저기 하는 것처럼 네.
이거, 천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는 타피스트리라는 기법이거든요. 저는 이제 학부생 시절부터 서양화 수업만 듣기보다는 조소 수업도 듣고 염색 수업도 듣고 이렇게 실을 이용한 타피 수업도 들으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재료를 쓰는 작업을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실을 한 줄씩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실이 그림과는 다르게 실은 완성되고 나면은 그 실이 주는 질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따뜻함도 더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때 좀 이제 궁금한 거. 위에까지 안 쌓은 이유는 이제 귀찮아서? 원래 이게 타피 작업이 이만큼 구상을 하고 한 거였는데 끝나면은 잘라서 이게 틀에다 두는 게 아니라 마감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틀에 그냥 걸려 있고, 이것도 사실 이제 작업을 위해서 간격을 확보하는 용의 종이거든요. 이것도 원래 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뭔가 이 상태로도 전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히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빼고 위에도 리본 그냥 귀엽게 살짝 묶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작품에서부터 느꼈던 거, 여기도 그래요. 사람 얼굴, 표정이 눈, 코, 입 이런 식의, 여기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수영하는 맞아요.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단순하게 자세히 드러나지 않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통일된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네. 옆에 마지막 작품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거는 압동산. 화려해요, 이 작품이. 압동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뭔가 좀 다르게 하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 뒷동산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난 후에 이름을 지었었는데 뒷동산 말고 뭐가 있을까 해서 하다가 단순하게 그냥 앞동산으로 해야겠다 하고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이제 그냥 동산 위에 올라가면은 넓게 시야도 확보할 수 있고, 저는 자연적인 요소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동산에서 보이는 나무와 지는 태양,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의자도 딱 하나를 놔뒀어요.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 혼자서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 쓰듯이 생각하면서 있는 시간을 그린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자는 의자인데 우리 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가면 안전요원들이 앉아있는 그런 의자 같아.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높게 있잖아요. 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에 다리를 길게, 또 의자는 하지만 푹신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표정이 지금 맞아요. 태양이 잘 보면 우리 봤던 웃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여기 이제 자꾸 이제 수영장처럼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타일 저기 했듯이 그런 것들이 뭐 바닥도 그렇고 저 위에 군데군데. 노을 있는 곳에도 그렇고. 이게 체커보드 모양인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작업하게 됐던 게, 보통 패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것들이 반복되는 거를 저희가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체커보드 패턴을 그리면서 동시에 이게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삶들이 다 다르다는 거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패턴을 그리지만 그 패턴들의 모양이나 크기, 굴곡이 다 다르게, 그래서 색깔도 밝기도 투명도도 다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고, 그냥 그런 흐르는 시간들을 표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만 작가님 뒤에 있는 이 작품도 그러면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나무 그림자? 체커보드의 의미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작품들에서 이제 이 작품은 이 작품을 작업할 때 같이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같이 작업했던 작품이었는데, 작품 안에서 저는 뭔가 오브제를 하나가 딱 보이는 거를 좋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나무를 하나를 똑 떼와서 여기다가 슉 하고 넣었고, 저는 이제 휴식을 하는데 쉼을 주는 게 나무가 아니라 나무 그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무 그림자가 잘 보이게 작업을 하나 작게 해보았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화려해졌어요. 아, 여기는 그냥 그림자 같은데 여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렇게 보라색 강렬하게 있어서, 이제 이게 저는 또 그림자가 까맣게 표현되는 것도 이제 당연히 현실에서는 흑백의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그림이니까 좀 더 이렇게 색감을 넣어서 표현해봤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이게 지금 이 작품은 의자, 가변 같은 적이에요? 세트라고 봐야 돼요? 이거랑 세트는 사실 옆에 있는 작은 그림보다는 앞동산에 있었던, 우리 앞동산에 있던 의자가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의자를 이렇게 제 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실제 앉을 수는 없죠? 이제 앉으면은 네, 위험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직접? 네. 이제 의자 저 작품을 그리고 나선 다음에 이제 작품에 있는 요소를 이제 실제로 뭔가 그림 안에 남겨두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만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오브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구불거리는 다리와 푹신한 의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사실 처음에는 그 철사 있잖아요. 철사를 이만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점토를 붙여서 이게 지점토가 굳으면은 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무게를 못 버텨. 네, 이게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의 실패를 겪고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파이프를 해서 이거를 구부리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이실까요? 엄청나게 갈라져 있거든요. 이게 열로 지진 다음에 힘으로 이렇게 모양을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서, 사실 이게 제가 조소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약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막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로서는 엄청난 도전을 한 애정의 작품이고, 이것도 실제로 안에 솜 넣고 제가 다 꿰매서 만든 푹신한 의자입니다. 푹신한데 앉을 수는 없는? 사실 그래서 여기도 만들고 싶었었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계단을? 근데 이게 도저히 연결 지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많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작품들이 더 많아지거든. 그때는 진짜 안전하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진짜 푹신한 의자도 한번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규현 작가님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현재 띄워드리고 있는 연결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통해서 좀 확인하시고요. 많이 방문해 보시고 관심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